네. 한국과 바레인 경기를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바레인을 3대1로 뭐 네. 승리를 거뒀는데 스코어만 보면은 그래도 뭐 잘 싸웠다 정도의 느낌이 들죠. 첫 그냥- 경기였고 뭐 3대1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깨우긴 네. 했다. 왜냐면 어디든 그러니까 아시안컵 첫 경기가 좀 은근히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렇죠. 또 전 경기 때 일본도 조금 쉽지 않은 걸 네. 보면서 아 우리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했었고 그리고 선수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네네. 근데 스코어만 보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첫 네. 단추를 잘 깨웠다라는 표현은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황인범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요 경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네. 약간 문제점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한 것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예. 것 같고 오늘은 좀 제가 왔으니까 저도 좀 문제점만 좀 이렇게 보면서 네. 어제 경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위주로 좀 보완해야 될 점 위주로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들이 이 선수의 특정의 문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약간 맞습니다. 뭐 고립됐다든지 이런 부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문제점을 보면 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4-4-2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에는 거의 뭐 박용우 선수 혼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원이 텅텅 비었고 상대팀이 이제 역습으로 올라올 때도 뭐 저지해주는 그러니까 공간이 일단 많이 났던 부분 그리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4-2 포메이션인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4-4-2 포메이션 썼던 기억들은 대표팀에서 신태용 감독. 네네. 그러니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사실은 그걸 플레이로 가지고 왔고 근데 그때 4-4-2랑 클린스만 감독의 4-4-2는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4-4-2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1-3-2 정도? 어허.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윙어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네. 황인범도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고 그러면 중원은 박용호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좌우 풀백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공격 전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4이긴 하나 많이 좀 다르다. 그리고 네네. 상당히 공격적이나 밸런스 많이 깨줄 수 있는 전술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신태용 감독의 4-4-2는 상당히 두 줄 수비. 네.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잘 이끌었을 때 이 미드필더와 포백 라인의 간격을 상당히 좁히고 역습치고 뭐 그리즈만 있고 빠른 윙어들 두고 상당히 중앙 지역적으로 가고 그런 축구를 신태용 감독도 했었어요. 권창훈과 이재성을 놓고 그러니까 클래식한 윙어들은 아니잖아. 네. 중앙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수비적으로 간 다음에 역습치고. 왜냐면 손흥민 이근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4-4-2를 많이 봤는데 이 4-4-2는 그냥 공격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규성과 손흥민을 놓고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점은 확실히 밸런스. 그러니까 중원에서 그 바레인이 역습을 들어오는데 공격수가 4명인데 우리는 풀백도 이미 저기 멀리 있고 그러니까 한번 끊겼잖아 한두 번. 네네. 그래서 역습이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김민재가 있고 그나마 김민재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쉽지 않았겠다. 왜냐면 맞아요. 너무 공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공을 네. 잡았을 때 이 4명이 세 번 한 번에 오는데 다 1대1이 되는 거야. 풀백도 조금 늦게 이제 수비 가담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박용우 혼자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 측에서 좀 중용을 받고 있는데 많은 비판도 받고 있잖아. 네네, 그렇죠. 약간의 빌드업의 실수라든가 수비적으로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는 이 박용우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진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뭘 네. 하기에는 너무 이 중원이 비어 있어요. 원래 옛날에 이제 큰 저공영 선수 있을 때도 저 자리가 좀 쉽지 않은 자리긴 해요. 왜냐면 수비해야 되지, 빌드업 할 때 올라가야 되지, 볼 뿌려줘야 되는지 하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서 축구의 박용우는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좀 하기 어려운 구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명확한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예. 명확한 이 선수에 대한 롤이 정확히 뭘까? 그러니까 박용우의 장점을 저는 이 선수 되게 오래 봤잖아요. FA 서울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신인 때 그리고 네네. 리우 올림픽 갔을 때부터 이 선수를 지켜봤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안정감이거든요. 네. 근데 기동성이라든가 엄청난 뭐 이렇게 막 중장거리 패스를 날려주고 그런 건 좌우로 아니지. 뿌려주는 유형의 선수는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어디에 그냥 딱 놔두면 그냥 묻어오는 안정감 있게 처리해주고 폭백 수비 보호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사실 막 기동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포지션에 좀 레전드 미드필더를 좀 대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기성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부터 뭐 한 꽤 오랜 시간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로 하면 김남일이 있죠. 김남일이죠. 그러니까 두 선수 유형이 완전히 달라요. 예. 기성용 선수는 어쨌든 후방에서 공을 수비를 보호하면 하는 동시에
빌드업의 시발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뭐 장거리 패스 아니면 뭐 나상호를 향한 뭐 패스 이런 기억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유형이냐 레전드로 보면 예. 아니면 김남일처럼 포백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많이 뛰면서 싸워주고 이런 유형이냐. 네. 박용우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좀 애매해지는 거죠. 예. 뭔가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수비적으로 많이 뛰면서 싸워주는 유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 선수의 능력도 뭐 능력이겠지만 이 선수 혼자 뭘 하기에는 이 선수의 롤도 좀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간도 비고 아니면 박용을 통해서 뭔가 좋은 패스가 나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비판의 지점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무래도 이게 축구가 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원에 이제 혼자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간격도 일단 멀고. 많이 클린스만 벌어졌고. 감독 축구를 이야기할 때 늘 따라붙는 이야기가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고 중원이 좀 텅텅 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거는- 지금 당장 본선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박용우를 뭘 보고 뽑은지는 알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축구가 좀 공격적이고 박용우가 좀 안정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혼자서 뭔가 수비를 다 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닌 거예요. 네네. 차라리 그런 롤을 맡길 거면 차라리 박진섭이 낫습니다. 박진섭은 많이 뛰어주기도 하고요. 상당히 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딪혔을 때 싸워주는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정감 있게 수비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 예.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4-1-3-2처럼 완전히 세 명을 그냥 이재성, 황인범 오른쪽에 이강인이잖아요. 예. 이 선수들이 물론 이재성은 조금 수비 가담을 잘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올라갈 수 있는 유형. 그러니까 공격수가 5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박진섭이 날 수도 있다. 아하. 근데 박용우의 롤이 너무 좀 애매해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패스를 잘하는 유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를 엄청나게 뭐 스페셜리스트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의 유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났을 때 애매함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박용우 혼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중원이 비고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빨리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중원이 좀 텅텅 비는 문제가 여전히 이 바레인전에서 나왔고 상대 체급이 약하니까 그나마 그나마죠. 이강인이지 뭐 찍어 누를 수 있었지만 요거는 앞으로 토너먼트 가면은 좀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방송 때 좀 일본도 어쨌든 1차전 네. 치렀잖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만약에 어제 경기가 일본이었다면 박용우 혼자? 이건 안 되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본도 그 우리 압박이 좋기 때문에 막 거기서 뺏겼다. 그럼 역습 들어오면은 김민재, 정승현, 박용우랑 일본 공격수 4명이 4대3 플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풀백이 올라가 있으면. 그럼 4대3일 때 어디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일본은 퀄리티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클린스만 감독이 빨리 좀 해법을 찾고 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요 중원이 비는 문제, 이게 뭐 선수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약간 요런 좀 문제점이 있다. 혼자 이제 이겨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자, 그리고 어제 클린스만 감독이 후반 초반에 바로 이기재를 빼고 우리가 늘 양쪽 풀백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이기재를 바로 후반에 교체하고 김태환 투입해서 오른쪽 풀백인 서령우 선수를 왼쪽으로 이동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김태환이 오른쪽에서 뛰면서 그래도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고 서령우 선수도 왼쪽 라인 끝까지 가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이 좀 살아나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는 팔버드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부 매체, 그러니까 네. 기자분들은 이제는 클린스만이 이기재에 대한 약간의 판단이 다 끝났다. 그게 이제 이 본선 무대에서 판단이 들어서 바로 교체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일부는 카드 관리다. 이기재를 안 쓰진 않을 거다. 카드 관리가 좀 더 저는 가깝다고 지금까지는 봐져요. 그럼 계속 쓸 것이다 이기재를.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이미 그 전부터 카드 관리 때문에 다 선수를 바꿔주기 시작했고 예. 이기재 선수도 카드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태클 한 번이 좀 생각보다 위험했어. 예.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뺐기 때문에 저는 카드 관리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럴 거면 좀 진작 바꿨겠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좀 어쨌든 자기의 그런 뭐 조금 우리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뚝심이 좀 있거든. 자기 판단이 이제 맞다는 걸 이제 결국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은 미리 빼는 게 맞는데 어제는 카드 관리에 좀 더 가깝기도 하고 경기력이 좋지도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겠지. 경기력이 좋지, 그러니까 우리만 뭐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야. 코칭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근데 카드 관리에 좀 더 저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네. 빠르게 좀 교체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기사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예. 13년 했는데 선수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보면 다 봐요. 그러니까 선수 하나하나가 이런 비판을 할 때 선수의 마음만 상처와 위축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잖아요. 러시아 월드컵 때 그때 이제 장현 선수가 엄청 장현수 많이 까였죠. 네, 있었죠. 그때 어떤 매체, 그러니까 그 현지에 가는 매체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재택근무하는 기자가 어떻게 썼냐면 모든 원흉은 장현수다라고 딱 써버린 거예요. 기억난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당시에. 아마 네. 그때가 스웨덴전이었나 아마 그랬을 예. 거고, 다음 날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자철 선수가 들어왔거든. 베테랑이잖아. 구자철이 엄청 화가 나서 도대체 기자님들 이거 도대체 이렇게 쓰시면 어떡하냐. 그렇지. 대회를 하고 예. 있는 선수한테 그렇게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경기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판을 받아도 되는데 선수 하나를 죽이려고 기사를 쓰는 거는 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좀 느낀 게 많아서 가급적이면 선수 하나라는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도 경기력에 대한 판단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왜 쓰는지는 알겠거든. 킥 한 방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 선수가 왼발 킥은 사실은 핀포인트로 잘 갈 수 있는 선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적했던 건 뭐냐면 이미 K리그 후반기 때부터 폼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서 영겸 감독이 이제 그 감독 대행을 하면서는 아예 쓰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바로 경기 감각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폼도 떨어졌고 경기 감각도 떨어졌는데 클린스만은 썼어. 네. 내가 볼 때는 이 감독이 엄청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기재의 그 왼발 한 방에 좀 감명을 받은 것 같아. 아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경기 체력이라든가 그리고 전성기 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기동성이라든가 스피드도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못 내려와. 그러니까 수비를 하면 좀 못 내려와줘야 내려오죠, 돼. 못 올라가면 못 내려오죠. 내려오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얼리 크로스 한 방을 조규성을 보고 노리는.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패턴은 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월드컵 때 가나전 때 이강인이 크로스 때려주고 아니면 김진수가 때려주고 조규성이 넣었던 것처럼 네. 그런 루트를 보는 거는 같은데 그 조규성과 지금 호흡이 그렇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뭔가 이재성과 손흥민이 좌측에 있잖아. 그러면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얼리만 올리다 보니까 또 무너지고 그럼 바로 또 역습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엄밀히만 하면 사실은 클린스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는 건 알겠지만 뭔가 이기재 선수가 그 정도의 폼은 아닌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기재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기재 선수는 그동안에 뭐 여러 비판이 있었고 저는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이제 형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회이기 때문에 누가 못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에 이런 풀백들 실험을 해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혹은 예를 들면 서령우 선수가 우리 풀백이 누구 중 하면 부상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강팀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뭔가 대안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당장 딱 하는데 바로 어제 물론 교체가 적중했습니다만 이런 실험들을 좀 예전부터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 김진 선수가 부상인 것도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예. 그러니까 이기재와 김진수가 어쨌든 계속 이제 클린스만 감독한테서 좀 경쟁을 했는데 제가 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김진수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판단은 내부에서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몸이 안 좋았어. 나올 때 대표팀 갈 때마다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껴주는 역할도 좀 했었고 그래서 안 뽑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 김진수를 그러면 정말 주전으로 써야 될 순간이 올 때 김진수의 그 실력을 제대로 못 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를 쓰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 어제 어쨌든 설령우가 정말 다행인 거는 좌우가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잘했는데 저는 또 고민점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면 설령우가 왼쪽에서 잘해줬거든. 터치라인 끝까지 올라가서 또 하프 스페이스 가담해서 패스 주고받고. 그러니까 설령우는 막 엄청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이 주변에 좋은 공격수들과 호흡이 잘 맞아. 네. 그러니까 주고받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설령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난하게 막 1인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괜찮은데 그러면 오른쪽에 김태환밖에 없잖아. 그렇죠. 김태환인데 어쨌든 김진수는 3차전까지 못 나와요. 예. 16강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결국 김태환인데 김태환이 장점은 주력이죠. 빨라요. 그래서 어제도 후반전에 봤겠지만 상대 역습 들어갈 때 황인범이랑 김태환이 끝까지 쫓아가. 예. 그래서 뺏었어. 그러니까 그런 수비가 답은 좋은데 김태환이 저는 아쉬운 거는 크로스의 질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어제도 크로스를 이 선수가 옆에
이강인이 있잖아 오른쪽에. 네. 그럼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게 사이드 라인을 침투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막 원투를 주고 설용우처럼 2대1 치고 무슨 부분 연수를 하는 유형은 아니야. 그럼 빠른 발을 이용해서 침투해서 결국 크로스거든. 그렇죠. 근데 크로스가 두 가지밖에 없어. 띄우거나 아니면 강하게 때려가지고 혼란을 좀 네네. 하거나 아니면 뭐 컷백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띄웠을 때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요. 어제도 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왔는데 좀 핀포인트는 아니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그럼 김태환도 맞나? 근데 결국에는 좀 고민이 되는 시점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도 우리 빨대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이미 선택을 받았어. 그럼 요 책임은 결국에는 감독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네. 그 김태환을 쓸 거면 김태환은 그냥 좀 더 수비적으로 좀 왜냐면 바레인이니까 이 정도였지 만약에 지금 요르단도 꽤 잘하는 것처럼 어제 이제 봤거든 경기를. 요르단도 꽤 나쁘지 않고 16강 이럴 때 가면 이 윙어들의 공격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김태환을 수비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공격보다는. 그럼 공격 앞에 이강인 있으니까. 그리고 왼쪽에 설령우를 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설령우 이기재를 가야 되는데 이 선택들은 결국에는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고 감독이 빨리 잡아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우리가 토너먼트 가서 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많은 분들 저희가 지금 어제 경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문제점 그대로 약간 이제 중원에 텅텅 비는 문제, 그리고 풀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제 문제점이라 이거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규성 선수가 조금 먹히지 않는데 약간 부진할 때 플랜 B가 가동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왜 그동안 실험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느냐라는 좀 아쉬움과 더불어서 이게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안 통하고 할 때 이게 또 일본이나 이런 팀한테 우리 플랜 B들이 좀 먹히겠느냐. 그동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요. 두고두고 아쉬운 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실험을 너무 안 해봤죠. 쓰면 어떨까? 왜냐면 어제 이제 조규성 선수가 그러니까 물론 조규성 선수가 매번 잘할 수 없고 또 조규성 선수가 강한 날이 있겠고요, 물론. 근데 어제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규성 빼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리고 뭐 정우영, 홍현석 기용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어제는 이제 그 약간 기동력이 굉장히 살아나고 패싱 플레이가 굉장히 살아났는데 플랜 B가 이렇게 괜찮아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사히 쓰면서 크리스 감독이 자꾸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해줘 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기재를 놓은 이유는 조규성 때문이에요 결국에. 네. 이기재가 부분 전술을 통해서 손흥민, 황희찬, 만약 황희찬은 이제 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황희찬 주전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럼 황희찬, 손흥민 있는 좌측 측면에서 이기재가 뭔가 2대를 받고 이럴 수 있는 유형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기재는 결국에는 조규성 머리를 한번 노리는 거거든. 예. 좋은 크로스 능력 갖고 있긴 하니까 그건데 근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놓고 일단은 해봐. 이건데 그러면 우리 빨리 컨셉을 빨리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4-3-3으로 저게 바뀌었을 때가 훨씬 낫더라고. 맞아. 왜냐면 손흥민, 이강인 있잖아. 네. 둘은 어때? 주고 받고 거기에 또 바로 가운데 황인범이 있어. 네. 그럼 황인범은 어쨌든 패스를 주고 받고 움직이고 뿌려주고 열어주고 다 할 수 있는 유형이야. 이강인도 마찬가지, 손흥민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황희찬까지 있다. 뭐 이재성도 괜찮고 이 네 명의 이 미드필더 또는 공격수들은 주고받으면서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 상대를 파고들고 침투하고 부시고 때리고 이런 게 되잖아. 근데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헤더는 좀 쉽지 않지. 근데 그러려면 과연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기재를 쓰는 이유는 결국 조규성 때문이고 그러면 뺐을 때 설령을 놓고 김태환이면 사실 조규성이 그렇게 맞진 않지. 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손톱으로 간 다음에 이 네 명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봐야 되고. 네. 근데 저는 조규성의 활용도는 아시아에서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전이 요르단인데 요르단이 3백을 쓰더라고. 근데 3-4-2-1 쓰는데 요르단이 이 3백이 키가 커. 상당히 피지컬도 좋고.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손톱이 낫다. 맞아요. 그러니까 3백인데 조규성만 혼자 딸랑 있으면 헤더가 안 돼. 맞아요. 계속 그럼 계속 역습 맞을 거고 그럴 바에는 공을 좀 유지하고 점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흥민, 뭐 이재성, 네. 이강인 이렇게 놓고 밑에 황인범 그리고 미드를 한 번 더 둘 수도 있고 홍현석과 아니면 뭐 어차피 박용훈은 쓸 것 같으니까 박용훈을 넣더라 박진섭을 넣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빨리 색깔을 좀 잡아야 될 것 조별 같아. 리그 때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아 토너먼트 가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축구를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안 모르겠어요. 그냥 다 때려놓은 것 같아. 그냥.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물론 어제가 약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 타이밍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적중했다는 거. 나는 요거는 괜찮다고 봤어. 그 카드 관리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게 정말 의도적인 교체 용병술이냐? 모든 게 미공속이야. 카드 관리 때문에 억지로 아니 한 근데 거냐? 카드 관리라고 하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이기재가 뭐 시발점이 돼서 카드 관리 때문에 뺐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홍현석이나 정우영 투입하고 조규성 빼주고 이런 것들은 일련의 유기적인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잘 맞아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재를 빼는 아니 거 근데 보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의도가 있지 않.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런 축구인데 조규성을 냅뒀다? 카드 관리 때문에 이렇게 빼줬는데 조규성을 냅뒀다. 예를 들면 아니면 그러니까 의도가 좀 있었다는 거지. 의도는 전체적인 있었을 거고. 이런 축구를 해보자. 어차피 카드 관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 이런 멤버면 저 선수 안 되겠다 빼주고 약간 플랜 B를 전적으로 좀 교체를 통해서 가동한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들고. 예. 근데 만약에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이게 좀 늦어질 수는 있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김민재 빼고 뭐 조규성 빼고 이런 걸 보면 이기재도 카드가 보고 없었으면 이 축구를 안 했을 거다. 아니, 한 70분 이상, 70분 이후, 80분 이후 이렇게 됐을 것 같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조금 있겠네. 더 빨라지긴 했어. 근데 이거는 김민재도 사실은 파울이 하나가 좀 위험하긴 했어. 맞아요. 연습치인데 쳐버려가지고 그러면 맞아. 김민재 물론 이제 우리는 조별리그 걱정 안 하지만 요르단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상당히 끈끈하고 어제 신태용 감독 그 완전 그 저기 뭐야 대승 거뒀잖아. 김판고 감독. 말레이시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이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제는 괜찮았는데 조금 빨라진 이유는 사실 카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물론 준비를 했겠죠. 그럼 홍현석을 놓고 이런 왜냐면 홍현석은 계속 그 시점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카드가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림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여전히 무슨 축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클린스 감독이 정말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했죠. 일단 득점 우리가 토트넘에서 보던 손흥민은 아니었지 사실은. 물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워낙 잘하는 선수고 워낙 또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하긴 했으나 어쨌든 손흥민이 조금 부진했을 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조규성 대신 그냥 손톱을 놓고 그렇지. 그냥 빨리 4-3-3으로 다시 가든가.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4-4-2는 너무 그냥 이 공격의 몰빵.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해줘. 강인아 좀 돌파해서 네가 한번 킥을 한번 해주고 네네네네. 기재 한번 올려서 10개 올려서 하나만 성공해라. 규성아 머리 하나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조별리그 때는 어찌어찌 이렇게 오늘 좀 돼요. 근데 16강, 8강 이렇게 가면 저는 쉽지 않을 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후반전 난 멤버가 더 낫다고 봐. 그냥 손톱 올리고. 저도 축구 적으로는 좀 그렇던데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원톱 놓고 어쨌든 황희찬이 돌아오면 황희찬 돌아오죠. 좌희찬 우강인이거든요. 그리고 우강인. 진짜 셋이 유기적으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치. 예,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어차피 클린스만 감독도 셋이 좀 해줘 이럴 거 아니야. 알아서 해줘. 근데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규성의 필요도는 저는 그래도 있죠. 그리고 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조금 요르단 같은 팀들은 조규성보다는 전 손흥민이 낫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어쨌든 이재성 또 황희찬은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재성 이강인 있기 때문에 서로 스위치 플레이 하면서 또 황희문도 들어가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좀 잘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요르단이 3백이 쓰긴 하나 피지컬 좋고 하지만 좀 느리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조규성을 갖다 놓으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고 대신 조규성 선수는 조커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머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높이가 낮은 팀들한테는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플레이만 주전장 쓰지 말고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팀마다. 일단 조규성 선수가 또 휴식기를 오래 가졌기 때문에 약간 그쵸, 경기력 좀 끌어올리는 있고.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기력 우리의 좀 사실 좀 아쉬워요. 바레인인데 우리가 약점을 꼽아야 된다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첫 경기였고 일단 어려운 좀 산을 넘어섰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